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밥은 먹을 수 있지만 국밥은 못 먹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이 됩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설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방역을 강화하는데요. 김밥이나 비빔밥, 돈가스 등 간단한 포장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은 이용객들은 먹을 걸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 없이 정상 수납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되도록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거죠. 근데 고향도 가지 말라는데 강원도 스키장 콘도는 예약이 꽉 찼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최근 코로나 항체에 관한 국내 한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국내 코로나 환자 17명을 분석한 결과 1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동일한 중화 항체를 형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팀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반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 중에 6명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환자들과 동일한 면역세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 상당수가 이미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세포와 항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여러 추론과 해석이 가미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도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과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추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환자 17명, 일반인 10명, 총 27명의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또 항체나 면역세포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체가 면역력을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과 전문가들은 방역과 백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방역이나 백신이 무용하다는 잘못된 해석이 덧붙여질 경우에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0개월의 백신 대장정이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곤과 만달레이 등 7개 지역의 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됩니다.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우리 국민은 법을 무시하는 범법자들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실제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작년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일어났으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 잡았죠. 이후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성난 군중의 시위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더라고요.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룬 우리이기에 더 마음이 가는데요.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 봄날 아지랑이 같은 자유로 꼭 보답받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을 휴직 중인 것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약 1억 원을 타낸 여행사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여행사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허위 유급 휴직 동의서를 받고 정부로부터 약 1억 1천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휴직 및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노동청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얘기 이거 딱이네요. 내가 부정으로 타가면 그만큼 절실한 누군가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진짜 몰랐습니까? 5배가 아니라 50배로 토해내게 하죠.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죠. 최근 2년간 주택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3,0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일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 내지 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등등입니다. 권익위 권고 유력한 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6, 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는 10억 이하 집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죠. 개편돼도 이사 한번 가려면 중개 수수료만 550만 원.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도 비싸다는 말 나올 만한데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집값이 비싸면 중개 수수료도 비싸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